장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장터 한복판에 한 늙은 머슴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등에는 매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노인은 품 안을 두 손으로 꼭 감싼 채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장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 장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떠왔고 누군가는 의원을 부르러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장터를 순시하던 사또가 가마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비켜라. 내가 보겠다. 사또는 쓰러진 노인의 곁에 앉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이상하게도 품 안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사또가 조심스레 그 손을 풀자 낡고 갈라진 나무 호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호패를 본 순간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사또는 장터 한복판에서 그 늙은 머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왜 저 머슴에게?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을 당장 관하로 모셔라. 그리고 호패를 두 손으로 쥔 채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15년 전 묻힌 죄를 다시 파헤칠 것이다. 장터에 쓰러진 머슴, 늙은 머슴의 이름은 덕만이었습니다. 덕만은 마을 동쪽 큰 기와집 조참봉댁에서 30년 넘게 일하던 머슴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장사라 했지만 이제는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나무뿌리처럼 굵어진 노인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외양간을 치우고 낮이면 논두렁을 고쳤으며 밤이면 장작을 팼습니다. 그러나 조참봉댁 사람들은 그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덕만아, 내가 먹는 밥도 아깝다. 늙었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라. 그래도 덕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날 아침 덕만은 조참봉댁 마당에서 큰아들 조진수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곳간 열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훔쳤지? 덕만은 땅에 엎드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조진수가 덕만의 어깨를 발로 찼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쳐? 덕만은 대답 대신 품 안을 더 세게 감쌌습니다. 조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품속에 뭘 숨겼느냐? 덕만은 처음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조진수가 덕만의 품을 뒤지려 하자 덕만은 있는 힘을 다해 마당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인들이 뒤쫓았지만 덕만은 숨이 끊어질 듯한 몸으로 장터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장꾼들은 덕만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참봉댁 머슴 아니오? 저 노인네가 뭘 잘못했다고 저 꼴이야? 그러나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조참봉댁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농과 곡간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과 척을 지면 품삯도 못 받고 빌려 붙이던 논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장터 저편에서 사또의 행차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 이도윤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일처리만큼은 엄정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쓰러진 덕만을 보자 곧장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의원은 불렀느냐? 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사또는 덕만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등에 남은 매질 자국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덕만은 흐린 눈으로 사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 안을 움켜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사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살피려는 것이다. 그제야 덕만의 손이 조금 풀렸습니다.
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호패 하나였습니다. 세월에 달아 글자는 희미했지만 사또는 그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호패 앞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문성, 사또 이도윤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호패에 새겨진 이름,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문성, 그 이름은 사또가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온 이름이었습니다. 15년 전 고을 창고의 곡식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쫓기다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 그리고 사또 이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 사또는 어머니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죄인이었습니까? 그때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호패였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의 호패를 찾아야 한다. 그 호패가 돌아오는 날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돌아올 것이다. 그 호패가 지금 장터에 쓰러진 늙은 머슴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또는 덕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장터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사또가 머슴에게 어르신이라 부른 것입니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호패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덕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살려야 했습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덕만은 사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 도련님이 이렇게 컸구려. 사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덕만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불붙은 집에서 내가 업고 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덕만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도윤이었습니다. 사또의 손에서 호패가 떨렸습니다. 그날 일을 아십니까? 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다 보았습니다. 사또는 곧장 명했습니다. 이분을 관하로 모셔라. 그리고 조 참봉댁에 사람을 보내라. 이방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명으로 보낼까요? 사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 참봉과 그 아들 조진수를 즉시 관하로 데려오라. 거부하면 대문을 봉하라.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조 참봉댁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덕만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도둑입니다. 곳간 열쇠를 훔쳐 달아난 놈입니다. 뒤늦게 나타난 조진수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날이 저 늙은 머슴이 우리 집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가 데려가 벌하겠습니다. 사또는 덕만의 호패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도 내 집 물건이냐? 조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 반응을 본 사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관하로 가자. 오늘은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날이 아니다. 사또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고 내가 답할 날이다. 15년 전 불탄 집 관하에 도착한 덕만은 의원의 치료를 받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직접 물을 따라 덕만 앞에 놓았습니다. 덕만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나리께서 이 늙은 것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린 분께 제가 어찌 함부로 하겠습니까? 덕만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이 고을의 아전이었던 이문성은 관아 창고의 곡식이 사라지는 일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흉년이 심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관아 창고의 곡식은 굶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곡식은 밤마다 사라졌습니다. 이문성은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그 곡식이 조참봉댁 곳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당시 조참봉은 몇몇 아전들과 결탁해 백성들에게 돌아갈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문성이 증거를 모으자 조참봉은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는 거짓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문성이 곡식을 훔친 것처럼 이름을 바꿔 적은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이문성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덕만은 그때 조참봉댁의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조참봉의 명을 받고 불붙은 집 근처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겁을 주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만은 명령을 어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도윤이 있었습니다. 덕만은 아이를 업고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이문성이 덕만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게. 그리고 자신의 호패를 건넸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거든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고 전해주게. 덕만은 호패를 품에 넣고 어린 도윤을 이문성의 아내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조참봉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덕만은 붙잡혔고 그날 이후 더 깊이 조참봉댁에 묶였습니다. 도망치지도 입을 열지도 못한 채 30년 가까운 세월을 머슴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못하셨습니까? 덕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도련님도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조참봉은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도련님 어머니까지 해치겠다고. 사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이 호패를 그 세월 동안 지키고 계셨습니까? 덕만은 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 언젠가 도련님이 돌아오면 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관아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참봉과 조진수가 관아로 들어온 것입니다. 조참봉은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고작 머슴 하나 일로 이 밤중에 나를 부르셨소? 사또는 조용히 호패를 내려놓았습니다. 고작 머슴 하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관아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15년 전 불탄 집에서 진실을 들고 살아남은 증인이다. 조참봉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곳간 밑에서 나온 장부. 조참봉은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늙은 머슴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요. 나이가 들면 없는 일도 지어내는 법이지요. 사또는 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더 있습니까? 덕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조참봉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덕만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참봉댁 곳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장부를 모두 없앤 줄 알았지만 젊은 주인이 몰래 숨겨둔 장부가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 곳간 밑 썩은 마루판 아래입니다. 조참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사또는 곧장 포조를 불렀습니다. 조참봉댁 동쪽 곳간을 수색하라. 막는 자가 있으면 함께 묶어오라. 조진수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조참봉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장부와 녹슨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흉년 때 관아 곡식이 조참봉댁으로 옮겨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문성의 이름을 도둑으로 꾸며 적은 거짓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조참봉. 조참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부도 늙은 머슴의 헛소리냐?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다시 조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덕만 어르신을 왜 때렸느냐? 조진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품에 뭔가 숨기고 있어서 그게 내 집 죄를 드러낼까 두려웠느냐? 조진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흉년 때 곡식을 받지 못해 자식을 잃은 사람, 거짓 빈문서에 묶여 논을 빼앗긴 사람, 조참봉 댁곡간을 보며 굶주림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의 우리 아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관아에 곡식이 없다 하더니 그 곡식이 저 집 곡간에 있었단 말입니까? 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조참봉을 가리켰습니다. 내 논도 저 집 빈문서 때문에 넘어갔소. 빌린 것보다 갚은 것이 더 많은데도 이자는 끝이 없었소. 사또는 모든 말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덕만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덕만은 한참 동안 조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억울함보다 이문성 나리의 억울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호패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사또는 두 손으로 호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사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늦었어도 진실은 도착했습니다. 머슴이 되찾은 이름. 다음 날 관아 마당에는 고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또는 조참봉의 죄를 낱낱이 읽었습니다. 관아 곡식을 빼돌린 죄, 이문성에게 누명을 씌운 죄, 증인을 머슴으로 묶어 학대한 죄, 거짓 빈문서로 백성의 논을 빼앗은 죄. 조참봉은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리. 오래전 일입니다. 사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하여 굶어 죽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느냐? 조진수도 엎드려 빌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또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덕만 어르신의 등에 남은 매 자국은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남의 죄에 기대어 살았고 내 죄도 스스로 지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참봉과 조진수는 옥에 가두고 그 죄상을 가명에 올려 엄히 다스리게 했습니다. 조참봉 댁곡간의 곡식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게 했습니다. 거짓 빈문서는 모두 불태웠고 빼앗긴 논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덕만을 묶고 있던 거짓 빈문서와 머슴살이의 굴레도 그 자리에서 끊게 했습니다. 더는 누구도 덕만을 조참봉댁 머슴이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덕만을 묶어두었던 빈문서가 불에 탔습니다. 덕만은 그 불꽃을 바라보다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눌려있던 이름이 그제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사또는 아버지 이문성의 호패를 관아 안쪽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만 풀려는 것이 아니다. 이 고을에서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의 이름을 짓밟는 일을 다시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조참봉댁 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곡간은 비워졌고 그 집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덕만은 관아 근처 작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날마다 의원을 보내 그의 상처를 돌보게 했습니다. 며칠 뒤 덕만은 사또를 불렀습니다. 나리,
말씀하십시오. 덕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또는 잠시 덕만을 바라보다가 낡은 호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호패는 제 아버지의 것이지만 그 이름을 지킨 세월은 어르신의 것입니다. 덕만은 떨리는 손으로 호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머슴도 아닌 덕만 어르신으로 사십시오. 덕만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몇 달 뒤 고을 장터에는 이상한 풍경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참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관하로 가라 했고 사또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사또가 직접 장터를 돌며 백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덕만도 가끔 장터에 나왔습니다. 이전처럼 허리를 굽힌 머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덕만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또 나리는 왜 그때 할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어요? 덕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진 빚이 있으면 높고 낮음이 없는 법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덕만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남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지. 그 말은 장터 사람들 사이에 오래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쓰러진 늙은 머슴 하나, 그 품에서 나온 낡은 호패 하나, 그리고 그 호패 앞에서 사또가 무릎을 꿇던 순간을 그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도 끝내 제 길을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더럽히고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낡은 호패 하나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었고 한 고울의 두려움을 끝냈습니다.